이 사진 보이시나요? 팔자주름만 좋아져도 훨씬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추천드리는 시술,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홈케어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피부가 아름답다. 피부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피부과 전문의 전인경입니다. 먼저 팔자주름이 어디냐, 코 끝에서부터 입까지 이어지는 주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 부분은 입과 볼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고 또 근육과 지방이 경계지어지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어린아이한테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주름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좀 슬퍼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팔자주름이 짙어질까요? 팔자주름은 앞광대 볼륨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어서 살이 좀 꺼지거나 피부 탄력이 좀 저하되면서 살을 좀 잡아주지 못해서 피부가 처져서 발생을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광대 볼륨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살이 빠진다고 하죠. 앞광대 부분에는 뼈, 근육, 지방, 피부까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도 감소하고 살도 빠지고 근육 힘도 줄어들면서 볼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텐트도 기둥이 좀 없어지면 이렇게 푹 가라앉듯이 이 앞광대를 지탱하고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살이 아래로 처지는 겁니다. 이렇게 처진 살이 팔자주름 위에서 겹쳐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짙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팔자주름이 심해지셔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손으로 이 앞광대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살을 좀 당겨드려 보거든요. 그러면은 젊을 때 얼굴을 조금 회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심하게 하신 분들도 얼굴살이 처지고 팔자가 진해지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방이 살을 좀 잘 지탱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지방이 빠지면서 살이 지탱되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고 그래서 팔자가 심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의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가 좀 쫀쫀하고 탄력이 좋으면은 살이 좀 있더라도 얘네가 처지지 않게 피부가 지탱을 잘 해주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도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저하되게 되면 그거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피부가 아래로 접혀서 팔자주름이 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정주름에 의한 팔자주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표정 습관에 따라서 피부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에 시성 같은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데요. 종이도 한 번 접을 때 말고 여러 번 접혔다 폈다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선이 생기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분이 여러 번 접히게 되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죠. 팔자주름이 보인다고 그 부분을 그냥 채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움직임이 되게 많은 부위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쪽에 채워넣었던 필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위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팔자 윗부분의 살이 좀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팔자주름이 오히려 심해져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꺼진 기둥을 다시 세워주는 방법인데요. 앞광대의 부족해진 볼륨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죠. 팔자 주름 자체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으로 채워주거나 필러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그쪽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처진 살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술로 올리는 방법인데요. 처진 살을 조금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효과도 좀 확실하고 오래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좀 있고 수술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받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이거는 실을 팔자 주름 부분에 걸어서 위로 좀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좀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유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시술 직후에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던 만큼 확 사라지는 단점이 있고 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실을 넣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리프팅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뭔가를 넣는 것도 무섭고 수술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리프팅 시술에는 대표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과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이 있는데요. 먼저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은 울세라와 같은 시술인데 초음파를 한 곳에 이렇게 집중시켜서 그쪽에 에너지를 전달하면 콜라겐도 재생되고
되고 지방층도 감소하면서 얼굴 살을 전체적으로 리프팅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팔자주름만 하지는 않고요. 팔자주름과 앞광대, 그리고 옆광대, 턱선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300에서 400샷 정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올리지오와 같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데펴서 피부를 좀 쫀쫀하게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팔자주름 단독으로는 시행하지는 않고 팔자를 포함해서 얼굴 전체적인 탄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술합니다. 보통 600샷 정도를 진행하고요. 초음파와 고주파는 서로 다른 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시행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함께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실선처럼 주름이 생긴 경우에는 피부에 얇게 생긴 골을 채워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묽은 필러나 주베루,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골을 채워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앞광대 볼륨을 채워드리는 시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뭔가를 채우려는 시술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히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광대의 근육을 단련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면 근육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앞광대 근육을 단련해서 이쪽 부분이 두꺼워지면 부족한 볼륨이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쪽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힘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에는 무표정으로 있거나 우울하거나 조금 슬픈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얼굴 자체가 조금 처지면서 슬퍼 보이고 인상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많이 웃으시면 피부 노화도 개선되고 인상도 밝아지고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실 겁니다. 어떻게 표정을 지으면 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입 주변에 힘을 빼시는 겁니다. 어금니를 깨물지 말고 혀를 앞니 뒤쪽 입천장에 대시고 입술을 살짝 벌리시면 입술에 힘이 빠지면서 입 주위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광대에 손을 대시고 은은하다 할 때 은자를 발음하시면서 살짝 웃으시면 이쪽에 힘이 가는 것을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5초씩 하루에 10번씩만 반복을 하시면 이쪽 근육이 단련이 돼서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볼을 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 누워서 주무실 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 볼이 이렇게 눌리면서 접히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서 똑바로 누워서 못 주무시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하루에 6에서 8시간을 이렇게 팔자가 접히는 상태로 주무시는 거잖아요. 물론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다시 회복이 잘 되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면 회복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얼굴살을 접히게 누르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부터 추천드리는 시술,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홈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잘 따라 하신다면 피부가 훨씬 젊어 보이고 어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전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